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또 방송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겪을 수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귀신 보는 연예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연예인분들 되게 많죠, 실제로. 근데 귀신을 보시는 연예인분들이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인지 이름이나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진짜 귀신을 보시는 연예인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이 귀신을 보고 그분들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실제로 방송국에서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쵸, 많이 만나죠. 그쵸? 네. 근데 연예인분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또 귀신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시는 연예인분,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 연예인분, 점을 치시는 연예인분. 점까지 쳐요? 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또 연예인분들이 계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 거론은 안 할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가 만났던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귀신을 보세요. 목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정말 그냥 다양하게 막 겪으세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유별나신 분들을 제가 골라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네. 일단 귀신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랑 관련된 일화인데, 오, 그러니까 저는 원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도 진짜 많이 나가요. 네. 근데 드라마 촬영을 나가면 급이 있으신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 매니저랑 해가지고 같이 차를 끌고 오시는데, 네. 조금 급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태프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막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을 막 이 현장에서 보고 저 현장에서 보고 막 그래서 좀 많이 친해져요. 네. 그래갖고 그날도 이제 되게 자주 보던 연예인분들 이 촬영장에 오셔갖고 또 인사하고 이제 뭐 형님 오셨어요, 뭐 누님 뭐 오늘은 왜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 하다가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계셨던 member 분들이 총 연예인분이 4분이 이제 버스를 타셨는데 그 4분이 전부 다 귀신을 보세요. 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유명했어요. 방송국 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귀신 보기로. 그래갖고 그날 이제 낮 촬영을 끝내고 이제 밤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장소 이동을 하면서 가는데 네. 그 장소가 이제 되게 좀 유명한 흉가 근처에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지나가면서 이제 물어봤죠. 형님 뭐 옆에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고개도 못 들겠다고 니들 옆에 있는 애들 다 보라고 쟤네들도 지금 고개도 못 들고 있지 않냐고. 네. 그래갖고 뭘 보이시길래 또 그러시냐.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이 그 흉가 옆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떤 한 여자 귀신이 버스를 탔대요. 네.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구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저쪽 뒤쪽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네. 너도 고개 들지 말라고 괜히 뭐 치이거나 그러면 귀찮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죠.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연예인 분들은 다 급하게 막 이제 막 버스에서 막 도망치듯 내리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버스를 탈 정도면 사실 이제 매니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배우분이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막 감독들한테 막 잠깐 촬영 끊었다 갈게요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짬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 촬영을 막 하고 있는 과정에 그 귀신 보시는 그 어떤 누님이 자기 신 촬영 중에 갑자기 감독님 저 진짜 죄송한데 좀 끊었다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다 아연실색했죠. 쟤 미쳐갖고 지금 감독한테 촬영 끊냐 이러는데 감독님이 보시다가 그래 밤도 늦었고 좀만 쉬었다 가자 한 다음에 이제 다 끄는 거예요 촬영을. 네. 그래서 10분간 휴식 딱 받고 이제 저는 그 누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누님 왜 그러시냐고. 감독님
성격 안 좋으신 거 알지 않냐. 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냐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때 장면이 여자분이 막 거리를 뛰어가다가 주인공이랑 부딪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 뛰어가다가 멈칫 거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MG가 계속 나고 차량이 계속 딜레이가 됐던 상황인데 그 누나 말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벽에서 갑자기 버스에 있던 여자가 쓱 나와서 앞을 가로막더래요, 자꾸. 오? 그러니까 그 누나는 이제 귀신한테 돌진을 하게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카메라가 돌고 있고 전 스태프들이 전부 다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뚫고 지나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하고 하다 보니까 엔진은 계속 나지, 귀신은 계속 거기 서 있지.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끊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감독님한테.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휴식을 한 동안 이제 다른 분들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형님도 혹시 보여요? 이러니까 보인다고. 쟤 진짜 왜 저러고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10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 씬 나중에 찍자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네네. 다른 장면에 넘어갔는데도 네 명이서 계속해서 막 현장에서 자꾸 막 뭐가 보인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오늘 촬영 진짜 너무 딜레이 되니까 감독님도 이제 화가 나셨는지 그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씬 자체를 다음 촬영으로 넘겨버리신 거예요. 오. 이제 그 네 분이서 이제 출연을 안 하시니까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제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공한테 달려가던 배역을 맡았던 그 누님이 막 컵라면 먹다가 컵라면을 내던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 앉아있고 저 바로 앞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비명 지르면 난리 나니까 재빨리 그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가 조용히 해 하면서 막 잡았죠. 오, 예. 근데 잡았는데 다른 분 세 분이 그 누나 쪽은 쳐다도 못 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누나를 붙잡고 그 누나가 자꾸 막 나 여기서 나갈 거라고 하면서 막 자꾸 나가려고 그러길래 일단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촬영은 딜레이 되니까 일단은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네. 데리고 나가니까 그 누나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안에 있는 애들 3명도 데리고 나오라고. 쟤들도 지금 무서워서 못 일어나는 거라고.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형님 뭐 다 일어나세요 한 다음에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오, 예. 이제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시는 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천막을 쳐놓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때 겨울이어갖고 예. 천막 안에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버스에서 봤던 그 귀신이 천막 안으로 쓱 들어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보이시니까 이제 고개 숙이고 그냥 컵라면 계속 먹은 거죠. 예. 근데 그 여자가 점점 터벅터벅 자기 앞으로 걸어오더니만 그 비명 지른 그 누나 앞에 딱 서가지고 머리를 쓱 쓰다보면서 왜 아까는 모른 척 했어?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라면을 던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간 거예요. 나가려고 막 그러고. 예. 근데 이제 다른 세 분 말이 그 귀신이 그렇게 여자가 나가고 나니까 자기들한테 딱 걸어더니만 또 머리를 이렇게 딱 만지면서 너도 아까 나 봤는데 왜 모른 척 했어? 막 이러더래요. 와, 보는 걸 아는구나. 네, 그래갖고 네 분이 한 분은 도망쳤고 세 분은 거기서 이제 다 굳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갖고 그 나가신 그 누님이 이제 저한테 빨리 가가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귀신 봤다 그랬으니까 그 귀신인가 보다 한 다음에 후다닥 가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결국 천막 안에 촬영 끝날 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스도 못 타셨어요, 결국 그분들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차를 끌고 가는데 드라마 촬영은 자차를 안 끌고 나가서 감독님 중 한 분한테 차키 좀 달라고. 이분들 버스 못 타겠다고. 그래서 버스 탈 수 있는 곳까지만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다음에 차키를 받고 그분들을 뒤에 다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버스 터미널까지 갔죠. 예. 터미널까지 가는데 그 흉가 앞을 딱 지나가는데 그 네 명이 전부 다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로 전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귀신 본다는 사람 4명이서 갑자기 고개를 팍 숙여봐요. 순간적으로 나 진짜 왜 나는 남양 특집도 아니고 드라마처럼 와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냥 앞만 보고 또 운전해서 나왔어요. 예. 나오고 그래서 나오고 한 분이 이제 고개 살짝 빼꼼 들길래 순간 지났다고 괜찮으시냐고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한다는 말이 흉가 앞을 지나는데 정면에 그 여자가 서 있었대요. 네. 근데 저는 안 보였으니까 그냥 쑥 하고 지나간 거죠. 지나갔는데 그때 감독님 차가 이제 소형차는 아니고 이제 대형차여갖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조금 넓었어요. 제가 그 귀신을 딱 지나간과 동시에 그 귀신이 그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자기들을 계속 쳐다보더래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터미널에서 내려갖고 다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 차 반납하고 퇴근했었죠. 야, 신기하다. 이게 그 네 분이 동시에 본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네요, 일단.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약간 단역 배우 중에서 좀 메인 밸류 있는 단역 배우분이셔가지고 방송국 내에서 되게 많이 유명하세요. 귀신 자주 보고 잘 보는 걸로. 네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런 분들이 항상 꼭 같이 현장에 들어오시게 되더라고요. 못해도 두 분씩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그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영화 배우분이신데 예. 이분도 되게 자주 보세요. 이분은 정말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화 촬영 현장도 따라다니잖아요. 네네. 공포영화 촬영장에서 그분이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세요. 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부분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막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찍잖아요. 영화 자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감독들이 뭐 시선을 저쪽에 두세요 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줘요. 네. 근데 그분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시선을 그쪽을 잡고 있다가 눈이 계속 한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누가 봐도 NG인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딱 끊어요. 그러면 그분은 언젠데 좀 급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감독님한테 야 잠깐만 여기에 귀신이 있어갖고 촬영을 못 하겠다고 잠깐만 끊고 가자 막 이러세요. 아, 아까 대놓고? 네, 대놓고 그러세요. 근데 예.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고 급이 좀 너무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감독들도 이제 그냥 선배님 부르시는 배우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촬영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러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는 영화 촬영장에서 이것도 공포영화 촬영장이었는데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스텝을 계속 유심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유심히 이렇게 막 보시면서 자꾸 갸우뚱 거리시고 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쉽사리 막 못 꺼내시는 막 그런 표정으로 한 스텝을 계속 막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촬영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계속 그러면서도 촬영을 계속 진행하다가 좀 안 되겠다 싶다란 느낌으로 그 스텝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야, 너 오면서 왜 고양이 쳤는데 고양이 시체 수습 안 해주고 그냥 왔냐고. 우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깨 쪽에서 고양이가 이제 차에 친 고양이가 자꾸 매달려가지고 막 머리를 막 물고 핥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스텝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촬영장에 오다가 고양이를 이게 쳤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바로 현장으로 온 거죠. 예. 배우분이 이제 간단하게 음식 같은 거 갖고 그 장소 가가지고 천도제나 간단하게 지내주라고 안 그러면 너 계속 시달릴 거라고. 예.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와. 그런 게 보이시나 보네요, 그분은. 그분은 현장에서 원체 유명해요. 그분 진짜 어지간한 거 막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대화도 하시나요? 그분은 이제 대화까지는 안 하세요. 이제 다음은 이제 대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 얘기해 드릴 건데. 맞아. 대화하는 이제 단계죠. 그냥 보시는 분들, 이제 대화까지 가능하신 분들. 그죠? 네, 그쵸. 이제 대부분, 근데 제가 만나 뵙던 분들 중에서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좀 원로 배우분들이 많으세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좀 연세가 있으시고, 짬이 좀 되시고, 그러니까 방송계에 좀 오래 몸을 담으신 분들. 네네. 이제 총 3분에 관련돼서 얘기해 줄 건데, 한 분은 이제 저번 시참 때 그 녹음실에서 그 귀신이랑 같이 김밥 드신 분. 네네네. 네, 그분이고 2분은 이제 배우분이세요. 네. 일단 그 가수분, 그분부터 말씀을 해드릴 건데, 그분은 되게 묘한 게
본인이 촬영이 없고 공연이 없는데도 항상 방송국에 출근을 하세요. 오? 예. 그러니까 그냥 출근하셔갖고 막 감독님들 얼굴 뵙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잡다한 말씀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이제 근데 그분이 솔직히 방송국에 오는 걸 스태프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아하세요. 네. 그분이 방송국에 오시면 스튜디오 앞 같은 데서 혼자서 허공을 보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그랬어? 막 이러고?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저분 또 저러시네 이러고 갈 텐데 이제 막내들이나 이제 막 들어온 애들은 막 예. 지나가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네. 근데 그분이 대화하시는 내용들이 근데 조금 방송국 관계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항상 그 방송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국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누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앞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스튜디오에서 누군가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항상이었어요. 진짜 거기에 뭔가 떠돌아다니는 연가분들이랑 대화를 하시는 건가?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얘기하는 내용 이제 옆에서 몰래 들어보면은 뭐 제가 알고 계셨던 분도 사고사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그 사고 당하신 스튜디오 앞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조용히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되게 많이 일치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예. 네, 그래서 방송국에 경영진급들 되시는 분들이 그분이 출근을 하는 걸 되게 많이 싫어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왜냐면 안 좋은 소리가 돌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 사실. 그러신 분이세요, 그 녹음실에 오셨던 그분이. 네. 이제 다른 이제 배우분들 두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분들도 한 분은 제 이야기 한번 나왔어요. 네. 그때 그 제가 사극 촬영할 때 당시 나비 이렇게 손으로 부르시던 분. 예. 기억나요. 네, 그분이신데, 네. 그분은 진짜 거의 무당처럼 대화를 하셨어요. 네. 몸에 싫으셔서. 그러니까 어떤 한 촬영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화재가 좀 심하게 많이 나가지고 사고가 좀 있는 촬영지였어요. 그래서 예. 그 촬영지를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쓰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촬영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스태프들한테 야 전부 다 촬영 장비 다 끄라고 이제 여기서 촬영 못 한다고 다 끄라고 한 다음에 근데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시는 분이니까 막내들이나 이제 감독 이하급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쭈뼛쭈뼛한 상태고 이제 메인 감독님이랑 감독님들 정도만 이제 가가지고 그분한테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런 쪽으로 유명했었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분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했다가 되게 크게 다치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감독들도 어느 정도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고 하시니까 세트장이거든요, 거기가. 세트 위에 이제 조명 같은 거 다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위에 한번 봐보라고. 위에 지금 따다다다닥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촬영을 할 수 있겠냐고. 와, 귀신들이 매달려 있대요? 네, 그러니까 달래 놓고 촬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극이었는데 예.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품팀에서 이제 음식이 진짜 거의 제사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품팀 애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그분이 이제 앞에서 앉으셔가지고 술자에다가 술을 따르시고 막 한 명씩 와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막 술 이렇게 한두 잔 마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좀 바뀌세요. 네. 그래서 난 여기서 일했던 누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들 뭐 압축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몸에 들이신 거예요, 분위기가. 접시를 했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5명 계속 목소리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막 술 계속 드시다가 딱 내려놓고 나서 아유 이제 촬영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다 치우고 빨리 촬영 준비하라고. 예. 그러고 나서 촬영하고 실제로 아무 일 없이 촬영이 되고 후에 제가 그 똑같은 촬영지를
다른 드라마 때문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조명 걸어놓는 거기다 다다다닥 매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연인지 뭐 아니면 그냥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날 촬영 현장에서 조명팀 한 명이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좀 크게 다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다른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촬영지에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조명팀이 그렇게 많이 다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유독. 네, 유독 그 촬영지에서는. 와. 이러니까 뭐,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못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렇죠.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감독님들이 그분 말씀은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듣는 편이에요. 이야, 신기하네. 무섭기도 하고. 이제 한 분 남았죠. 네네. 이분은 여자 배우신데, 네.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두 분보다는 이제 조금 젊으신 편이세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름 돋게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대화하시는 분들은 허공에 놓고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사람 뒤에 있는 존재랑만 대화를 하세요. 꼭. 그 뒤쪽 쳐다보면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도비님이 앞에 계신데 그분이 계세요. 그럼 네. 뒤에 예를 들어 어떤 여자 귀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돌비님을 보시면서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얘한테 붙어 있어? 붙은 지는 얼마나 됐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와, 예. 그러면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나지.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무서우니까? 아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할머니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대화를 해요. 와,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배우분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옆에 응시를 하더니만 아이고 아드님 그래도 잘 컸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근데 마침 어머님 돌아가셨고, 네, 가족령들이 많이 붙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항상 가족령뿐만 아니고 뭐 근처에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분이 돌아가셨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나 그런 경우 이제 저는 옆에서 실제 봤던 것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좀 친했어요. 그 스텝이 친했는데 막 3일 전에 이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되게 슬퍼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걔가 이제 현장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걔를 딱 보자마자 쭈그리고 앉아서 뭘 쓰다듬으면서 아유 고양이가 되게 예쁘네요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야, 소름 돋네. 예. 그분은 꼭 항상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영들이랑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특이하신 분이다. 다른 영들이랑 대화하는 건 못 보신 거죠? 네, 그냥 허공을 보고 대화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네. 그냥 항상 꼭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세요. 야, 참 좀 신기하신 분이죠. 궁금한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누군지는. 궁금하긴 한데. 네, 이분은 근데 많이 유명하세요. 이분도. 방송국계에서는요. 아니요, 그냥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대화를 하시는 분들 다음은 이제는 대화는 뭐 보고 대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점사까지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데. 네. 그쵸, 이제 점사를 네. 치시는 분인데 거의 무당 수준. 거의 무당 수준이 아니고 이분들은 다 심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세 분, 네. 이번에도 세 분 얘기해 드릴 건데, 점사를 이제 보시는 분이세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이신데, 네. 본인 점을 그렇게 많이 치셨어요, 항상. 본인의 점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치세요, 그냥.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잘 맞았었냐면요. 내 이번 앨범이 몇 장이 팔릴 거야. 멜론 차트에서 몇 위를 할 거야. 막 이런 점을 막 스스로 치세요. 예. 오차 범위가 정말 적었어요. 예. 막
10만 장이 팔린다 그럼 정말 막 9만 장, 11만 장 이렇게 팔리고 네네. 막 그러신 거의 감독님들한테 듣기로는 그분이 신입 때부터 이제 가수 이제 막 데뷔를 했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자기 점을 치고 그랬대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점 귀신도 보고 귀신이랑 떠들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 점을 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점을 막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소문 돌고 소문 돌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예. 스태프들이 막 대기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선배님 저 점 한번 쳐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점을 쳐주시는데 그분 점이 거의 한 60% 정도는 거의 항상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방송국 내에서 좀 유명했던 일화인데 네. 어떤 한 감독님이 마침 같은 현장에서 만나서 그 가수분한테 점을 쳐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다음에 네. 하려고 하는 잘 될 거냐. 그분이 이제 점을 막 치더니만, 진짜 대박 날 거라고. 이번에 정말, 이거는 진짜 대박 날 거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그 영화가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세 글자짜리 최근에 그렇게 흥행이 됐던 그 영화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감독. 다 알려주신 건데, 이거. 그 감독님이 그분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한번 점 좀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찍으시라고 예. 그래갖고 찍게 된 게 그 영화인데 정말 엄청 성공하게 됐죠. 와,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다른 분 한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분이신데 이분은 드라마 쪽을 좀 많이 나오시는 배우분이세요. 네. 이제 드라마 촬영장을 딱 갔는데 한 분이 이제 엑스트라 분이신데 이제 저랑 좀 되게 친한 형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집안에 좀 문제가 되게 컸었어요. 건축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아이고, 집 전체가 예. 이제 넘어간 상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형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현장에서 가수분을 만나갖고 물어본 거예요. 나 이제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너무 힘들다, 나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막 이랬는데 그분이 한 4일호쯤에 좋은 전화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4일 동안만 조금 더 열심히 살라고 정말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정말 4일 후에 그 변제건을 도와주실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일이 싹 풀렸어요. 오. 어떻게 다 맞추네. 그럼-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닥 점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갖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주변에 이제 암암리에 들리는 소문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드라마 쪽만 하시다 보니까 넓게 안 알려져 있어요. 네네. 넓게 안 알려져 있는데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달라붙어서 물어보시는 편이세요. 그분한테는. 예. 그분이 이제 막 하시면은 시청률 같은 걸 엄청 물어보죠. 감독님들이니까 감독님 뭐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기 종영할 거라고 했던 거는 다 조기 종영했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감독님들은 정말 싫겠다. 네, 그래갖고 감독님들이 한 5화까지 찍어놓고 본인들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솔직히 찍으면서 그렇지, 예. 이거 이 방송 좀 잘 되려나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그 드라마를 되게 대충 찍으신대요. 와, 예. 그래서 조기 종영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예. 그럼 전 무시하고 나서 아니야 이건 조기 종영을 안 시키겠어 한 다음에 감독님이 빡세게 찍으면은 네. 모르는 거죠. 네, 감독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얘기 듣고 나면은 그냥 좀 설렁설렁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진짜로 네. 그 감독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과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싫기도 하겠네요. 엄청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률이 몇 % 이하로 안 나오면 이제 심할서를 쓰셔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무섭죠.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신경 쓰시는데. 네. 그냥 조기 종영 된다 그러면 좀 노시더라고요, 마음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럼 또 네. 다른 분도 있었나요? 그런 부류의 분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을 하시는 배우분이신데, 네. 이분은 그 전부터 좀 스펙이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무당분 제자로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신 분이세요. 오, 예. 이분은 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어서 아마 검색도 안 나올 거예요. 네네. 제자분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무속적인 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거의 무당급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천도제나 아니면 제사 같은 거 이제 항상 지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든 드라마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음식은 이렇게 놓고 뭐 방향은 이쪽으로 하고 하면서 막 다 세팅을 막 해주세요.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영화판에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예. 영화 막 봐도 좀 되게 그 전까지는 좀 다작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어느 영화를 봐도 얼굴 한 1, 2초라도 보이시던 분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나오셔갖고 그냥 이분 그냥 진짜 또 제자분이셨으니까 원래 무당이 되셨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공포영화 촬영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네.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계시는데 뭐를 하고 계시냐면요. 예. 영화장에 앉아갖고 점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쌀점을 치시는 거예요. 아, 쌀 이렇게 촥 뿌리면서. 네, 정말 무당들이 치잖아요, 그거는. 네. 쌀점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 좀 보던 형님이니까 가서 물어봤죠. 형님, 뭐 하세요? 여기서 촬영하셔야지 왜 점 치고 계시냐고. 예.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나는 원래 이제 다작을 하면서 이게 커리어를 쌓아갖고 이제 좀 주연급 조연 이렇게 막 받으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분이 점을 치는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촬영만 들어가면 불러요. 근데 출연은 안 시키고 점 치는 걸로 부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어지간한 영화 촬영 현장을 가면서 점만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점을 이렇게 치시는데 뭐 치시냐면은 이제 신 같은 걸 이렇게 딱 찍으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신 자체가 되게 한 테이크를 되게 길게 돌려요. 네. 그러면은 이 씬을 찍을 때 뭘 먼저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찍고 어떤 식으로 대사를 치고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연출에 관련된 점을 치시는 거예요. 거의 감독급이에요. 제가 볼 때 하는 역할이 완전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을 치시고 마지막에 이제 막 촬영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이 영화는 잘 될 거예요, 못 될 거예요, 막 이런 점도 막 치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한 두세 편 그렇게 영화 촬영장에서 점을 그렇게 쳐주다가 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예. 판에서도 아예. 그리고 나서 그분을 후에 제가 이제 낭량 특집을 촬영하면서 무당 특집 촬영할 때 무당집에서 만났어요. 아, 당집에서. 네, 본인이 이제 신당을 세워갖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 뭐 연예인분들이랑 뭐 무당분들이랑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맞나 봐요. 좀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귀신을 보신다거나 대화도 하시는 분들이. 저 영화 쪽이든 뭐 드라마 쪽이든 가수 쪽이든 대다수의 연예인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대화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경우 솔직히 보이면은 대화는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아마 제가 대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짬이 있다고 느꼈던 거는 공포감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야 대화가 가능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쵸. 그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겠죠. 귀신을 보신다고 네. 하면. 근데 이게 뭐 1, 2년 본 게 아니라 몇십 년 봤으면 무섭겠습니까, 그게. 제 익숙하시겠죠,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화까지 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점사를 보시는 것까지 가시는 거겠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귀신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런 도시에서 보는 귀신들은 세 봤자다. 뭐 그렇게 악한 애들은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쵸.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펜션 같은 데 가면 그런 산 같은 데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산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그 첫 번째 그분들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실에 가는데 옆에 있던 흉가가 정말 많이 유명한 흉가였어요. 네. 저도 촬영을 몇 번 많이 갔던 그런 흉가였거든요. 근데 후에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거기를 촬영을 갔을 때 무당 형님이 인상착의 설명해 주는데 그분들이 봤던 인상착의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귀신들은 뭔가 파워가 남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산 기운을 먹고 사는 건지. 그쵸. 신기하더라고요. 자연의 그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게 느낌이. 다 근데 뭐 어디 있든 간에 한 세면 뭐 센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어지간하면 무시하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지금 사무실에 이 밤에 거기 왜 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중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시들물을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분들이 귀신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확실히 아스라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까지도 많이 보여주시나 보네요, 연예인분들이. 몇몇 연예인분들이겠죠. 뭐 연예인분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확실히 뭐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연극영화과나 뭐 이런 방송 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귀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또 무서운 존재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또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하우이들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본인께서 정신병동에서 일을 할 때 실화라고 하시는데 배경은 당연히 외국입니다. 해외고 해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우이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해외인 미국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정신병동,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실제 이제 본인이 겪은 실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일지,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제가 초중고를 독일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해서요. 독일에 머물 때가 있었거든요. 야, 해외에서 오래 사셨네요. 네, 저 해외에서만 좀 오래 살아서 네네. 독일에 있었을 때 프랑크푸르트라고 많이들 아시는 이제 대도시일 텐데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외곽으로 한 45분 정도 떨어진 작은 코블렌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그 동네에 이제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독일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제 실습을 나갑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한 학기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일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워낙에 정신의학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저는 정신과를 공부를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학병원에 이제 대학병원 안에 있는 정신의학과 쪽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저랑 또 다른 여자의 친구 한 명이랑 저희 둘 다 꿈이 똑같아서 비슷해서 지원을 이제 했어요. 예. 그때가 아마 2005년 1월 31일 날로 기억을 해요.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첫 출근이었거든요. 제가 네. 첫 출근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소아병동이고 뭐 여기는 응급실이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무슨 뭐 내과고 여기 외과고 뭐 정신과고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해서 저는 바로 정신과 쪽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했고 제 친구는 저는 소아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랑 제 친구랑 소아과 정신과를 각각 지원을 해서 어떠한 시스템이었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각자 소아과 정신과에서 각자 이제
지원한 곳에서 일을 하고 네. 격주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제가 소아과로 가서 일을 하고 제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정신과에서 또 일을 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월 30일에 첫 출근이었고 지원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정신과 쪽에 저는 넘겨줬고 네네. 거기는 간호사님들이랑 교수님이랑 이제 레지던트 분들이랑 같이 이제 배우는데 거기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신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쉽게 해드리자면 정신과 병동 안에 개방 병동이 있고 개방 병동은 정말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분들도 나와서 화장실 갔다 오실 수도 있고 이런 환자분들이랑 밖에 이제 그 의료진들이랑 그리고 보호자들이랑 쉽게 서로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요. 폐쇄병동은 정말 말 그대로 딱 폐쇄돼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못 나오고 못 들어가는 병동이에요. 네. 이제 제가 첫날 가가지고 간호사님들이랑 같이 그 데스크 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간호사님이 이게 파일로 된 근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 병동 안에 있는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증상이랑 환자 이름이랑 그 병명까지 차트를 주셨어요. 네. 이거 외우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외우고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근데 그 DA3 병실은 갈 필요 없어. 거기는 그냥 건너뛰고 DA1부터 DA28까지만 외우면 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외우고 뭐 솔직히 가장 흔한 폐쇄병동은 대부분이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망상이나 이제 환각 증상이 많으니까. 일반 병동은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여러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보통 낮에는 저희가 아침을 먹고 뭐 게임을 같이 한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폐쇄병동에는 아무도 웬만하면 관계자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병실이라서 딱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제가 외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냥 궁금하니까 이제 회진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간호사님이랑 교수님이랑 다 그냥 데스크에서 그리고 진료실에서 일반 이제 그 내원하신 병실 말고 이제 외래 진찰하시는 분들 상대로 이제 진찰하고 계셔가지고 저 혼자 그냥 한번 삥 돌고 올게요 라고 간호사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삥 도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DA3 병동을 지나가는데 남자분 한 분이 그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은 모습이 제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옆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옆모습이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벽을 대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병실마다 문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 문 안으로 이제 그 창문을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저분이시구나. 뭐 많이 위험한가 보네. 아무래도 폐쇄병동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저는 이름이랑 그 병실 번호가 이제 문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는 거에 신경을 썼어요. 네. 그래서 한번 환자 얼굴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병실 옆에 문 옆에 있는 번호랑 이름이랑 보고 차트에 있는 증상이랑 모든 걸 다 매치를 한 다음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케이 그분 맞네 하고 지나가고 또 외우고 이랬는데 DA3가 너무 이제 궁금해서 솔직히 다가가지 말라고 했는데 건너뛰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혼나기 하겠어 해서 그냥 궁금한 마음에 다시 한 바퀴 돈 다음에 DA3 앞에 와가지고 살짝 이름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딱 그 창문을 보니까 그분이 아직도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계시더라고요. 중얼중얼 벽을 보면서 신기하다. 도대체 무슨 병명이길래 이러시지 하고 이제 차트를 다시 보고 병명을 본 다음에 해리성도 있고 뭐 조현병도 있고 참 심각하신 분이구나 하고 다시 창문을 딱 봤는데 그분이 바로 창문 앞에서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멀뚱멀뚱.
웃으면서 그것도.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내가 차트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앉아 있었던 분인데 예. 차트를 잠깐 눈을 돌린 사이 다시 보니까 그 창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보면서 웃으시니까 너무 소름 끼쳐서, 왜 그 한국인이라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동작 있잖아요. 허리 90도로 구부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간호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 근데 여기는 폐쇄병동은 정말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 막 환자들 눈빛만 봐도 제가 홀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간호사님이 그럼요. 뭐 무서워요. 솔직히 간호사들도. 왜냐면은 남자 간호사들도 막 달라붙어가지고 뭐 온몸을 꽁꽁 묶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그렇죠.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이, 물론 본인들은 귀신을 안 믿으니까 귀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눈빛이 너무 깨름칙하고 무섭고 귀신 들린 사람 같아서 자기가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홀릴 것 같아서, 그런 이유에서도 잘 웬만하면은 교수님들 외에는 그 폐쇄병동 안에 있는 이제 병실들 안에 있는 환자들 눈빛은 잘 안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진찰할 때 빼고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한번 교수님이 회진도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차트 보고 하고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딘가에서 저기요 도와주세요 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간호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누가 예.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그래 나 못 들었는데 고마워 하고 한 바퀴 도시더니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자 목소리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여자 환자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 봤는데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길래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냥 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피곤하게 해서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또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차트도 다시 보고 했는데 또 여기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방금 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방금도 저 들었거든요. 했더니 그래?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하고 다시 일어나셔서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돌아와 앉으셨어요. 제가 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바쁜데 정신없이 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병원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게 낫지. 에이 뭐 잘못 들었을까 하고 안 보다가 실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거면은 그게 더 큰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30분 지났나? 또 여기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네네. 이번에도 보니까 저만 들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간호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계속 차트랑 이제 자료 보고 계시길래 제가 그냥 어디 갔다 온 척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했더니 그래 하셔가지고 돌려고 이제 가는데, 일반 개방병동은 환자들이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환자들도 쉽게 화장실 때문에 산책 때문에 나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병동에서 누군가가 방문을 두고 뭐 도와달라고 할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폐쇄병동을 돌아가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DA3 이제 호실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 남자분이 그대로 앉아가지고 벽에다 대고 막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은 참 한결 같으시다 하고 그냥 무심코 한 바퀴 돌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인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래서 그냥 다시 앉았어요. 다시 이제 자리에 와서 앉은 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오후 회진 돌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네. 그날이 지나가고 그 주에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마다 저희가 아침에는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그동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일반 정상 수업을 듣고 저녁에 나와서 그 밤
시프트를 띄워야 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최고로- 야근 같은 거를요? 네, 맞아요. 음. 네네네. 그래서 당직하시는 분들이랑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지쳐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추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남자 간호사님 한 분, 여자 간호사님 한 분, 그리고 거기 돌아다니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교수님은 웬만하면은 응급콜 아니면은 안 오시고 네. 본인 방에서 주무시던 걸 쉬시고 간호사 두 분이서 밤을 지키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네. 그날 그렇게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님 분들도 교대로 왔다 갔다 쉬시면서 교대로 또 회진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에 저 혼자 있을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정신과 병동은 정말 큰일이 잘 안 일어나는 곳이에요. 오, 네, 왜냐하면 폐쇄병동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어떤 사물도 줄도 끈도 가방도 못 갖고 들어가고 그냥 정말 일반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많이 없고 그냥 소리 지르거나 막 자해를 하는 경우를 봤을 때 그냥 들어가지고 제압을 하고 이제 주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개방병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보호자나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저 살려주세요 아니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기 네. 때문에 응급이라는 게 정말 응급실이나 뭐 소아병동 다른 병동 뭐 내과 뭐 흉부외과 이런 것처럼 되게 자주 일어나거나 바이탈 체크할 경우가 없어요 솔직히. 네네. 그래서 정말 조용하기 때문에 그 간호사님 두 분이서 교대로 쉬어가면서 회진할 동안 데스크가 비어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인턴들이 와가지고 한 명씩 이제 자리를 지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그 환자분 한 분이 본인 병실에서 막 뛰쳐나오더니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제가, 네? 누구요? 누군데요? 보호자님 계시고요? 했더니 아니 없어요. 저 방에 혼자인데 빨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럼 빨리 들어가 계세요. 제가 금방 들어갈게요. 왜냐면 저 혼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간호사님은 호출해야 되는데 간호사님은 지금 다른 병동에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시니까 호출을 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빨리 살려달라는 거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응급이니까 우선 들어가서 무슨 상황인지 보고 빨리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 보고 먼저 들어가라는 다음에 그분 들어가는 병실을 보고 빨리 같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정말 지금도 소름 끼쳤는데 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기 환자님 저는 죽은 건 줄 알고 예. 환자님 무슨 일이에요? 도와달라면서요. 괜찮아요? 환자님 일어나 보세요. 근데 환자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왜 갑자기 깨워요? 이러는 거예요. 뭐요? 아니 방금 나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응급이라면서요? 했더니 저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무섭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내가 잘못된 병동을 들어왔나? 병실 들어왔나 했는데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환자가 방금 들어온 대로 난 방금 들어온 건데 네네.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네 죄송해요 주무세요 한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앉았어요. 네네네. 이게 독일이고 제가 독일에서 산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일 말이 독일 사람들만큼 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의학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분명히 많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방금 전에 저분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내가 잘못 들은 거였나?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저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 이해한 거겠지. 해서 다시 앉아있는데 다시 앉아가지고 간호사님 회진 돌고 오는 동안 또 가만히 자리 지키고 있는데 네.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병동에서 남자분이 이제 나오시더니 저 화장실 좀 갈 건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데스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또 나오시더니 환자분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왜 혼자 가세요? 하고 가시는 거였네. 제가 예. 잘 됐네요. 저 여자분이랑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를 그냥 되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째려보시는 거예요. 예.
그냥 뭐야 이런 얼굴로 저를 째려보시길래 예.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나는 데스크를 비우면 안 되는 건데 왜 지가 나한테 저렇게 째려봐 같이 못 간다고 기분 나빠 예.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터벅터벅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화장실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잘 갔다 왔어요. 혼자 가라면서요. 그러니까 나 갔다 왔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데? 네? 혼자라니요. 아까 저 여자분이 같이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가시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뭔 여자분은 무슨 여자분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얘기 할 거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자기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예. 막 버럭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동안 깜빡하고 있었지 저는 귀신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찰나였죠. 예. 간호사님이 들어오시길래 간호사님한테 너무 궁금해서 간호사님 바쁜데 죄송해요.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네 물어봐. 저 혹시 귀신 같은 거는 막 없죠? 이 병원에. 그랬더니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 병원에 무슨 귀신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보면은 저는 이제 해외에서 서양 국가 병원들을 가보면 서양 국가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귀신에 대해서 그닥 믿는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상. 예. 근데 한국이나 동양 국가들처럼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경험담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서양인들은 잘 안 믿나 보다, 귀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스릴러를 좋아하지 공포물은 안 좋아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네,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아니, 저는 제가 환청을 들은 건지, 그리고 망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지나가고 누가 도와달라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막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정신병동에서는 사람들 정신 분야 환자들도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환각 증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거야. 아니 환자들이 아니라 제가 본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럼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이러다가는 내 속 얘기하다가는 내가 저 병실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피곤한 거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저기 그 숙직실 가서 1시간 좀 자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소아과 일하는 제 친구한테 가서 야, 나 1시간 정도 자고 오라는데 같이 쉬고 오자 했더니 이제 그쪽에 계신 간호사님도 그래, 너네들 가서 쉬고 와. 같이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숙직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누웠어요. 근데 숙직실에 2층 침대가 2개가 있어요. 이제 양쪽 벽에 하나씩 있는데 이제 1층에는 누군가가 자고 있어서 저희가 각자 2층에 올라가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네네. 갑자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위딜, 야, 너 뭐해? 야, 이러는 거예요. 예. 전 누워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잠이 스르륵 들려고 하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상체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막 상체만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옆을 봤어요. 야, 왜 갑자기? 그랬더니, 야, 잠깐만. 아니야. 야, 소름 끼쳐.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그랬더니, 야, 잠깐만 나와봐. 해서 저희가 결국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숙직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자겠다고 누웠는데 저를 딱 봤는데 제 쪽을 봤는데 제가 안 자고 그냥 상체만 이렇게 일어서 있는 상태로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왜 안 자지 싶어가지고 야, 너 왜 안 자? 야 물어봤대요. 예. 대답을 안 하길래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 깰까봐 뭐라고는 못하겠고 계속 야 하위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침 제가 깨어가지고 왜 하고 일어나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나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가 딱 일어서니까 예. 그 일어서 있던 상체가 훅 하고 다시 자더래요. 제가 올라오니까 누군가가 자더래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때 알았대요. 그때, 그니까, 내가 쟤를 보고 막 불렀을 때, 그건 하위딜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였다라는
없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소름 끼쳤다라는 거, 소름 끼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은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자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면은 귀신이 있었다라는 건데 나 그 정도면 느꼈을 거야. 그러지 마. 나 무서워. 나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것만도 무섭고 너는 모르겠지만 나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기 때문에 너 그러면 나 진짜 무서워.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알았어. 아무것도 아닌가 보지. 야 우리 자는 건 다 글렀고 그냥 다시 각자 병동 가서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일하자 해가지고 각자 병동에 돌아가서 그냥 앉았어 했더니 왜 안 자고 돌아왔어요 하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안 자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저랑 지금 교대해야 돼가지고 남자 간호사분이 오실 테니까 그분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물어보겠어 다 물어보고 회진 돌 때 한번 같이 돌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여자분은 들어가서 주무시고 남자 간호사분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한참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준비가 좀 늦어지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싶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차트 보면서 가만히 이제 데스크에서 앉아가지고 차트 보면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시다시피 병원은 밤이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면은 어느 정도 어두컴컴하게 소등을 해서 최소한의 빛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어두컴컴하게 다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장 끝자락에 있는 병실부터 제 바로 옆에 있는 병실까지 불이 한 3, 4개밖에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병실들 문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보여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좀 어두워서 실제적으로 잘은 안 보여요. 근데 네네. 병실 문 하나가 스르륵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서 누군가가 거기서 이제 나오시길래 또 환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건가? 아니면 그 보호자가 나오시는 건가? 봤는데 일반 병동이길래, 그러니까 개방 병동이길래 보호자인가 보다, 환자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데스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나가시려면. 네네.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저 지금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죄송해요. 저희 방에 저 환자가 있는데 저 환자 좀 같이 봐주세요. 제가 지금 보호자인데 나와가지고 물을 따러 갔다가 화장실 들려야 되는데 좀 불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 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제가 자리를 떠나면 안 돼서 제가 조금 있다가 돌아오시면은 이제 화장실에 돌아오시면 같이 들어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네, 뭐 그러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화장실 가서 오랫동안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간호사도 안 돌아오지, 나는 혼자 데스크에 있지, 폐쇄병동 옆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저 병실에 들어가다가 환자는 부탁했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경험하러 온 초짜 인턴이 저한테는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예 안 되겠다. 그래 한번 들어가서 들여다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병실에 그 개방 병실은 일반 병실처럼 뭐 조화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네네. 환자복을 입으신 환자분께서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로 정면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예. 제가 환자분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저를 딱 뒤로 돌아서 저를 보시더니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여서 잠이 안 오실 때는 그래도 누워가지고 주무셔야죠. 노력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지장이 있으세요. 네네. 그랬더니 네, 그럴게요. 근데 저 혼자 자기가 좀 무서워서요. 보호자 오면 그때 같이 잘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 화장실 가신 건데 금방 돌아오실 거 했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보호자분이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화장실 가셨다가 포트에다가 물 따라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방금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걱정해서 왔어요. 돌아오시면은 주무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때 주무시면 되겠네 했더니 저희 보호자 내일 아침에 오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미쳤구나. 이거는 내가 미친 거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여서. 아, 네. 아, 예, 맞아요. 아침에 오기로 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일단 주무세요. 제가 간호사님 오시면은 한번 이제 그 처방 부탁할게요. 가능한지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정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온몸이 굳어있는 상태로 이제 앉아가지고 남자 간호사님이 오시길래 저 간호사님 저쪽 병실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 잠을 못 주무신다고 계속 창문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예. 보호자분 올 때까지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보호자님이 아침에 오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몇 호실인데요? 그래서 아 그게 DA 16이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아까 나오셨어요. 이제 네, 보호자님 나오셔가지고 화장실 가신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했더니 네. 아, 네, 금방 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했더니 차트를 들고 가시더니 병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나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안한데 뒤에 16호실 맞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상해요. 잘만 주무시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방금 전까지는 못 주무시고 계셨는데 방금 잘 주무셨나 봐요. 아까 보호자 못 오시면은 못 주무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DA16에 저 여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저분 보호자님 원래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쌍으로 저를 싸대기를 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아, 이게 밤에 일하니까 환청도 들리고 내가 또라이가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기 퇴근을 부탁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그 환자는 보호자가 내일 온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보호자 없다 그러고 그죠? 네. 저는 그 보호자를 본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길래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이상한 일 안 겪으셨죠? 했더니 남자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겪겠어요? 겪어요. 그래서 아, 저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집에 갈게요. 죄송해요. 어차피 솔직히 저희 같은 인턴은 의대생 인턴도 아니고 고등학교 체험 인턴이기 때문에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예. 뭐 해줄 게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게 조기 퇴근해도 진짜 흔쾌히 그냥 보내주세요. 나중에 보고서에는 조기 퇴근했다라는 말은 안 써주시고 네. 저희가 원하면 그냥 보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소아과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먼저 퇴근할 거야.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했더니 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고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올게. 나도 좀 기분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와 해서 저희가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뭐 주말은 같이 보내고 그리고 월요일날 각자 다른 병동에 다른 과에 출근하기로 된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번에 소아과였거든요. 네. 소아과에 출근을 하고 나서 소아과는 정말 물론 응급 상황도 많았지만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의사분들도 어린아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다들 웃음도 많으시고 목소리도 낭낭하시고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났나? 한 수요일쯤이었고 친구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쉬는 시간에 제 친구가 완전 퀭해져 있는 얼굴로 저를 본 거예요. 예. 야, 정신과 병동 장난 아니지? 그랬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했더니 야, 대박 미치겠어. 너무 이상 무서워. 그래서 그치, 막 환청도 들리지. 아, 환청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담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싶은 건 많다라는 거지. 뭐 이상한 환청이 들리진 않아서 아, 그래? 뭐 그러면서 점심 먹으러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하비디, 너 그렇지 않아도 DA3에 있는 그 환자분이 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더라? 너 되게 세심하게 잘 봐줬나봐, 환자분.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2월 7일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31일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제가 소아과 처음 출근한 날이 생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제가 일했던 병실에 있는 환자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전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 전해주길래 아, 그래? DA3 환자분이 그랬다고? 아니 내가 지나가면서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폐쇄병동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휴지에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위디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들었대요. 예. 그래? 되게 고맙네 했더니, 야, 그러게. 그 환자분 되게 잘 봐줬나 보다, 네가. 그 여자분 되게 너 좋아하시나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DA3 여자분 아니라 남자분이야. 그랬거든요. 예. 아니야, DA3 여자분이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예. 예. DA3 아닌가 보지. 다른 데인가 보지. 뭔 소리야, 지금. 그랬더니, 아니야, 폐쇄병동에 여자분 DA3 그분 맞는데? 그랬더니, 에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야. 같이 올라가서 봐?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점심 먹고 같이 올라가서 보자. 그렇게 됐어요. 점심 먹고 올라가서, 며칠 만에 보는 거지만, 또 반갑다고 간호사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잠깐 한 바퀴 돌려고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 한 바퀴 돌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제 DA3에 딱 도착했는데, DA3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병실에. 그래서, 예. 야, DA3 병실에 환자분 화장실 갔나 보다. 아니면 치료받으러 갔나 보다. 아씨, 아깝다. 근데 여기 남자분이야. 차트를 보면 돼. 그랬거든요. 예. 야, 여자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인턴들만을 위한 이런 그 파일 폴더를 주셔가지고, 제가 맨 첫날에 31일 날 첫 출근했을 때, 그동안에 근 5년간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병실들 안에 있는 환자들의 이름과 병명과 증상들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차트를 다 하나씩 볼 수 있게끔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예.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또 제가 최근에 가장 봤던 거를 꺼내가지고, 자, 봐봐. 여기 이름 써있잖아. 남자분이야. 성명, 그리고 성별 이렇게 써있잖아. 했더니, 그러네. 근데 나는 여자분을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막 하고 저희 둘이 막 이렇게 아니야 맞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실랑이를 하길래 제 그 옆에 있었던 교수님이 야 무슨 일이야 둘이? 그 너는 소아과 있는 거 아니었어 하위디? 너 왜 올라와 있어? 아니요. DA3에 있는 분이 제 친구한테 회진 돌고 있는데 창문에다 대놓고 생일 축하한다고 여자분이 했다 그러잖아요. DA3는 남자분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희를 딱 바라보시더니 예. 야, 그 차트 좀 줘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 하고 드렸어요. 너 이거 작년 차트잖아. 왜 작년 차트를 보고 있어? 그러는 거야. 자, 이거 올해 차트 지금 현재 차트 봐. 그래서 딱 봤는데 DA3에 아무도 없어요. 빈 병실인 거예요. 소름 돋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걸? 빈 병실이에요. 정말 거짓말하고 빈 병실인데, 소름 끼쳐. 지금도 소름 끼친데, 빈 병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어깨에다 손을 얹으시고 딱 얘기하시는 게, 그리고 그거 알아? 하위디라.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메릴린이라는 친구인데, 메릴린아, 그거 알아?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폐쇄병동에는 그 어떤 글씨를 쓸 수 있는 물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맞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일 축한다고 글 쓸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함부로 우리 정보를 이제 받아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너의 생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펄 뛰는 거죠. 근데 저는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들은 거지. 친구가 그걸 본 거기 때문에 제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예. 너 진짜 확실히 본 거 맞아? 했더니 제 친구가 막 울면서 진짜 맞아요. 진짜 DA3 호실 환자 맞다니까요. 여자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남자분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남자분 이름도 기억해요. 이거예요. 제 친구가 저 그 여자분 이름도 기억해요. 하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본 거지?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럼 그 이름이 뭐야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적은 걸 보여드리니까 몇 년 전 차트를 꺼내시더니 그 사람 이름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 예. 그 사람이 병명이 이제 그거였어요. 뭐지? 그 해릭성 인격장애. 아, 예. 여성성과 남성성을 둘 다 갖춰가지고 밤이면 그렇게 여자 목소리로 사람을 막 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아침에는 그렇게 남자 모습과 남자 목소리를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벽에다가 막 얘기를 하고 했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밤중에 제가 그 병동 복도에서 살려주세요 들었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안 자고 깨어 있었던 그 DA3 환자분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그 DA3는 그 환자분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존했던 분인데 예전에 존재하셨고 돌아가셨다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래서 진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너네들 정말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옵션을 줄게. 너네들 지원사랑 다 합쳐가지고 너네들 케이스를 내가 다른 니네들 따로 지원하고 싶은 병동에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일한 걸 우리가 해줄게.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되 무조건 간호사가 있을 때, 의료진들이 있을 때 같이 일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위험한 일이 없도록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옵션을 두 개 주셨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여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겁해가지고 얘는 바로 다 자기는 그냥 소아과 가서 소아과에서만 있겠다고 하고 그냥 그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독일에 와서 99.9%가 다 백인이고 내가 유일하게 동양인인 상태에서 뭐 비웃음거리도 되고 놀림거리도 되지만 나 여기서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 사람들 나 무시 못하게 하고 싶다. 나는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해서 나는 많은 걸 배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있겠다고 했어요. 아, 열정이다,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을까? 피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예.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저는 계속 정신과 병동에서만 일하기로 됐어요. 근데 하고 나서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참 깡다구도 대단하다. 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그냥 일하고 싶니 해서 네, 그냥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무튼 우리 그 의료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별일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랑 소리도 들리기도 들렸지만 그때부터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고 네.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돼서 또 야간 근무를 할 때가 돼서 들어왔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교대를 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진료실 안에, 그러니까 회의실 안에서는 야간조랑 모닝조랑 그러니까 아침조랑 같이 이제 오전조랑 같이 막 인수인계하는 찰나였고 밖에 간호사님 한 분은 회진을 돌고 있을 상태였고 또 다른 간호사님 한 분은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차트 보면서 뭐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귀신들을 봤었던 날처럼 그날 밤 어두운 데스크에 저 혼자 있었어요. 네네. 잠시 동안. 그러니까 한 정말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에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제 차트를 보고 현재 이제 진료하고 있는 사람들 차트를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허겁지겁 이제 띄우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명찰을 보고 하위디 씨, 하위디 씨라고 하죠. 네, 하위디 씨, 저 지금 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정신이 없고 막 힘든데 저 지금 개방병동에 있거든요. 한 번만 네네. 와주실 수 있어요? 저 좀 머리가 아파요. 혹시 교수님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네, 금방 도와드릴게요. 제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금방 불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회의실에 있었던 교수님
빨리 부르러 갔는데 교수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간호사님들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다들 어디 가셨지? 왜 자리 비우셨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호출을 해가지고 다시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네, 금방 좀 빨리 좀 부탁드려요. 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네네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막 부들부들 살이 떨려가지고, 이 병원마다 이제 버튼이 있는데, 뭐, 코드 부르면 코드 불러, 뭐면 뭐 해가지고 호출을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사실 그거를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면 혼나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데스크는 비울 수 없고 해가지고, 전화기를 대가지고 불렀어요. 다른 병동에 있는 분은 거기 혹시 아무나 계세요? 지금 저희 병동에 간호사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불렀는데 막 부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환자가 막 살려달라고 도왔는데 저 어떨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어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병동이요. 그래서 네, 금방 갈게요. 해가지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막 달려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정을 하고 제가 우선은 내가 안정이 돼야 이 내 앞에 있는 환자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환자분 손을 붙잡은 다음에 환자분 괜찮으세요? 그런 좋은 생각만 하시고 저 보세요. 저 보시고 진정하시고 했더니 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너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괜찮아요 했더니 하이리들님은 왜 이렇게 자상하세요?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이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처방은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분이 오실 거예요.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손을 붙잡고 진정을 시켜드렸는데 한 10분 정도 됐나? 근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는 솔직히 의료계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오, 예. 바로바로 달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10분 동안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을까 해서 사람이 안 오네요. 저도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선 병실에 들어가 계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곧 오시면은 그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했더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믿고 들어가서 있을게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다행이에요. 우선 들어가서 했더니 저기요,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옆에서 이제 제 시야에는 없었는데 옆에서 또 어떤 여자분이 같이 오시더니 네, 같이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호자분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두 분이 들어가시길래 그래, 보호자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하고 나서 그냥 전 다시 그냥 다행이다. 그리고 왜 안 오시지? 하고 다시 데스크에 이제 앉아가지고 아니 왜 안 오시는 거야? 답답하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정말 딱 앉자마자 왜 안 오시지? 하자마자 기다리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저기요 하고 딱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켰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디라고요? 그래서 저쪽이라니까요 하고 제가 이제 데스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저도 같이 막 뛰어갔어요. 네. 잠시만요, 환자분 선생님 오셨어요. 근데 환자분이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의사분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의사분한테 의사 선생님 빨리 일로 와보세요. 여기에요. 방금 이쪽으로 들어가셨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DA3 호실인데 의사 선생님이 보셨는데 아무도 안 계셨대요. 그래서 저 그날 이후로 그만뒀어요. 아니, 하우딜님. 아니, 제가- 잠깐만. 이게 몇 네. 번째 사연을 제가 들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귀신이랑 사람을 구별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분이 안 되시는 거네. 후각으로 구분이 바로 되는 게 있고요. 예.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될 때는 제가 구분을 못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치카고 제 고모집에서 일어났었던 그치.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제가 본 거는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갔던 거잖아요. 가족인 줄 알고 오해했던 것처럼 예. 그 상황에 놓이면 마치 제가 횟가닥하고 내가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는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홀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홀린다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그 여자의 친구도 보면 그 여자의 친구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우리 둘 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뒤늦게 막 뛰어가지고, 아니, 방금 들어간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요? 하고 딱 보니까 뒤에 A3 호실이라고 써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란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근데 신기한 건 의사 선생님 보통 그러면은 확실하게 본 거 맞아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었는데 왜 있었다라고 해요? 왜 누굴 쫓아간 거야? 아니면 뭐 장난하냐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응급이니까 제가 응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 친 거라고 받아들이면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거거든요. 장난치면 그렇죠. 안 되는 곳이니까 거기는. 근데 그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하고 갸우뚱을 하시고 그냥 걸어가시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 봐왔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좀 쉬쉬하거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그만두고 다른 병동으로 가서 일했어요. 정말 아무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병동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죠. 그리고 며칠 밤을 못 잤고 네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돌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틀 동안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그날 아이고야.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하긴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때 정말 멘탈이 무너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 정말 소변을 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일단은 귀신을 너무나 또 정확하게 보시다 보니까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일단 그 상황 자체에선. 네. 그리고 귀신들도 뭐 귀신같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병원에 있는 환자처럼 진짜로. 네. 진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독일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말을 해요? 독일어로?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렇죠. 독일어에서는 가이스트라고 해요. 가이스트. 네, 근데 가이스트가 영어에서는 고스트라는 게 보통 귀신이라고 딱 직역이 되는데, 가이스트란 단어는 성경에서도 많이 쓰이고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이고 종교에서도 많이 쓰일 정도로 독일에서 가이스트라는 거는 귀신도 되지만 영혼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폴터가이스트 그것도 그건가? 네, 맞아요. 그 우와.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생각보다 오. 저희가 그냥 코너 속의 코너처럼 그냥 재밌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실제로 지금도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서 독일에서 유래된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폴터가이스트 할 때 그 가이스트, 그리고 저희가 알바할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는 독일 말이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이스트가 영혼이란 뜻입니다. 아유, 오늘 그렇죠. 하위들님이 또 생각하기 싫었던 그 정신병동의 일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몇 아이고, 번을 너무 감사합니다. 반전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와,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귀신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인도네시아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왜 이분이 귀신을 보시는지 알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겪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지만, 그때 이후부터 계속 영들을 보시고 귀신들도 이분에게 뭔가 말을 건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위들님께 그렇게 또 말을 걸고 또 자신들 본다는 걸 아니까 계속 또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해보는 오싹하고 소름 돋는 또 해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